한 나라의 대통령 바라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양심의 빛으로 한번 크게 밝혀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 욕심이 거기에 있질 않아요. 착각하시는 게 제가 대선 나가니까 되게 권력력 충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직접 만나보시면 제가 권력력 충천한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무릎 꿇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알량한 거 하나 치고 그거 가지고 가오잡고 위세 부리고 갑질하고 그 재미에 학당 운영할 텐데요. 제가 권력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늘 모여서 놀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으세요? 권력력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랑 놀아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는 그 저의 기질하고 안 맞지 않나요? 제 소원은 전 인류가 이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파티를 벌렸으면 좋겠다. 꿈꾸는 게 그겁니다. 세계적인 양심 파티를 벌렸으면 좋겠다. 다들 이걸 주제로 그 집이 화목해지고 이걸 주제로 사람들이 살림을 얻고 전 인류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 나간 거는요. 공부 시작할 때부터 봉호 선생님한테 받은 가르침이 꼭 그 나중에 창당을 해서 정치에 나가야 된다. 대도인이 나오면 그렇게 할 거다. 그때 도와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양심 문명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뭔가 롤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양심으로 살 겁니다. 양심에 기반한 사회라는 게 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처럼 하면 됩니다. 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하면 됩니다라는 롤 모델. 그래야 전 세계인들이 아, 양심을 써도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뭐 힘들게 살고 막 독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더 좋구나.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뭔가 뭐 모델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얘기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젠가 창당을 해보자. 전혀 다른 관점이라서 뭐 대중들이 이해 못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뭐 종교적인 관점도 아니고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정치까지 이게 그 빛을 밝혀가지고 정치계에서도 구현되지 않으면 즉 정치 지도자가 양심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데 아무리 공자 예수 부처가 양심을 주장해줘도 왕들이 안 들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갑이고 이 성인들이 을인 거예요, 항상. 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양심 지도자들이 바로 전개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뭔가 그런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저희도 막 아직 구체적으로 더 멋진 대안이 있으면 얘기했겠지만 저희도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더 이상 멋진 대안을 못 내놓은 거는 저희 잘못이고 또 이렇게 뭐 오해하게 행보한 것도 잘못인데 마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왜 당 만들어서 고생만 하고 얼마나 선관위에서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근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권력력이었다면 이용해서 뭐라도 하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양심으로 전 세계를 밝힐 때 정치계도 분명히 변해줘야 된다. 뭔가 이 변화에 작은 물꼬라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효용성은 만들어서 어디다 쓰고 있냐 당을 지금 당장 그래도 옛날 선비들처럼 우리가 그 양심 공부하는 데는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선비들이요 서원에 모여서 뭐 하냐면 도학 공부, 내면의 양심의 원리, 사단 칠정, 어떻게 사단이란 양심으로 칠정이란 욕심을 다스릴 거냐 이거 연구하는 자리의 수행, 수신의 수행과 더불어 이타, 치인의 수행을 뭔 일이 있으면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고 상소를 쓰고 왕한테 직접적으로 왕한테 선비들이 쓰면 왕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항상 하면서 선비들은 이 사회적 역할과
내면의 양심을 밝히는 작업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명명덕을 밝혀서 치인 그리고 평천하 치국에 돕겠다는 이거를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전 서원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맛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양심 밝히고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뭔가 견해를 밝히면 우리는 정당 이름이 있어서 프랜카드도 걸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잘 못 걸지만 또 우리 홍익당이 걸면 또 바로 뜯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하지만 그럼 온라인 방을 붙이자. 온라인의 방을 계속 우리가 카드, 정치적 이슈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정당 이름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로서 우리가 뭔가 사회적 역할에 절대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어서 계속 가겠다는 저희 의지 표시입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데 분명히 우리는 일조하겠다는 양심의 어떤 명령이죠. 세상 너희만 양심하고 말면 되냐? 세상을 밝혀야지. 그게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권력욕으로 해버리면요. 민주사회 시민은 다 권력욕 충천한 사람인가요? 이 사회가 잘 올바르게 돌아가는데 뭔가 정치적 견해를 내놓으려면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힘있게 말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오해하셨더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 페북에 떠요. 8년 전 오늘이요. 우리가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명동에 나가서 선거운동 하던 게 어제 8년 전 오늘에 뜨더라고요. 8년 됐잖아요. 8년 이후로 제가 뭔가 좀 이상해지든가요? 그 전하고.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대선 나가서 사이비야 이런 분들 많이 있다고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바뀐 게 있는지 8년 전과 8년 후 대선 나가더니 뭐 거만해졌다든가 그렇죠? 뭐 무슨 뭐 정치인 병이 걸렸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백수 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삶이 변한 게 없어요. 백수 때도 연구하고 누구라도 만나면 떠들고 그걸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빈말이 아니에요. 혹시 너가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냐 막 예전에 우리 대선 때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라이브 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왜냐 라이브를 하는 게 제 낙이니까 그건 제 낙이니까 해야죠. 대통령이 내 라이브 못하게 하면 대통령 안 할 겁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권력에서 얻는 뭔 쾌락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그런 막 자리가 와도 안 할까 걱정하시지 저게 권력에 미쳐서 눈 뒤집힐 거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은 못 봤거든요. 한번 눈 뒤집혀 보고 싶긴 하네요. 좀 줘보세요 한번 권력을 한번 아 이 맛에 이러는구나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제 성미상 제가 재밌는 거를 저는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제가 재밌어야죠. 어차피 귀 아파서 해외 못 다니고요. 그래서 해외인들과 라이브로 소통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좋은 카페 가서 라이브 소통하기 이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동지들하고 이 양심 얘기 좋아하는 동지들하고 모여서 저는 막 모여서 각 잡고 수련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깨어 있는 게 수련이고 기본적으로 깨어 있으셔야지 뭐 여기 왔다고 특별히 깨어 있고 하는 게 있어요. 깨어 있는데 자명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는데요. 깨어 있는 건 혼자 하고 또 대신에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잘 깨어 있는 그런 도움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누리시고 하지만 너무 명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눠야 할 적당한 막 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명한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자명한 얘기 나누는데 자명한 얘기는 다 경물치지가 돼요. 예전 조선 선비들이 경물치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경물치지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찐찜이 드러나고 자명이 밝혀져요. 그럼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남하고 나누지 않고. 남하고 나눠보면 바로 압니다. 내가 이상하다는.
내 말이 안 먹힌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진짜 자명한 줄 알고 한 얘기를 아무도 동의를 안 해버리면요. 그럼 내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의 시간을 끝없이 갖는데 엄청 좋은 자극을 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문제죠. 다만 자명한 얘기 나누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자명한 얘기를 자꾸 나누는 게 저는 좋다. 소통이 되고 전쟁을 막는 법도요. 서로 자명하게 소통하다 보면 어떻게 싸웁니까? 불통이 분노와 혐오를 부리지. 우리가 북하고도 계속 소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힘을 잃어요. 자꾸 소통을 하는. 왜 저런 말 하는지 알고 왜 저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알고 서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고 너희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했구나 이렇게 이 전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서로 불통, 혐오, 무지와 혐오 그리고 세뇌 우리만 옳다는 식의 세뇌로 상대방을 대하면 대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양심이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양심과 소통이. 저는 모여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소통하려면 좀 먹이면서 소통해야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햄버거집 좋아하는 이유가 뭘 먹이면요. 막 말이 많아져요.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에고가 좀 신나야 돼요. 각 잡고 앉아서 딱 회장님 이하 딱 앉아서 자 이제 소통하라 이러면 소통이 됩니까? 학당 강의 듣고 제일 문제가 이제 막 부모님들 학당에 듣고 아 소통을 하라고 윤 대표가 소통을 하라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자 양심 일기를 쓴다. 뭐 이러면 이제부터 소통을 한다. 이러면 이건 불통이죠. 지가 좋아서 하게 해야지 소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보살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살이 해야 될 중요한 건요.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어디다 쓰시게요? 그러니까 산에서 뭐 새 다람쥐랑 육바라밀 하시는 거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세상에 못 나오세요. 어차피. 인간하고 육바라밀 해보니 이거는 달라요. 경험치가. 막 쓰릴 때도 있고 그걸 또 풀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노력을 조금만 게을리해 버리면요. 만약에 가장이 돼도요. 가족과의 소통을요. 당장 내가 편하자고 소통을 게을리해 버리면 나 힘들다고 아니 일하는 것도 죽겠는데 언제 소통까지 해요.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 뭐 언젠가 소통할 날 오겠지 하고 가버리면요. 이렇게 쌓입니다. 불통이. 안 풀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싫어도 귀찮아도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문제는 귀찮아도 어떻게든 해놔야 됩니다. 뭐라도 술을 안 써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고 보셔야 돼요. 물리적인 것처럼 심리적인 것도요, 분명히 쌓입니다. 근데 당장 내가 힘들고 귀찮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한이 돼서 돌아와요. 한으로 딱 커져가지고. 한이요, 마음 심자에 그칠 간자입니다. 마음에 딱 그쳐 있어요. 그치기만 하면 좋은데 증식해요. 한은 커집니다. 자꾸. 왜냐, 곱씹을 때마다 증폭되죠. 계속 그쳐 있으니까 어디 안 떠나요, 마음에.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럼 이놈이요, 알게 모르게 계속 더 자리를 잡고 커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한 안 생기게 하려고 육바람을 닦는 거고 인간관계 잘하려고 양심 성찰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여지없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도 내가 몰라요. 분석을 해봐도 안 잡히니까 몰라요. 몰라도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안 좋은 데서라도 뭐라도 읽어내야 되거든요. 뭐 불만 있나? 그러면 그거를 좀 달래서라도 캐내야 돼요. 그거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했고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했으니 난 괜찮다. 남한테 오해받아도 좋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보살은요. 상대방 신호도 잘 읽어내야 되고 눈치 빠르게 내 신호도 계속 보내줘야 돼요. 나도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보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왜냐? 나도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정보를 안 줘서 답답한 건데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남한테 하면 안 되죠, 보살은. 철칙입니다, 육바라밀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기예요. 먼저라는 말이 붙으면 보살이에요. 남한테 받고 싶은 거 해주기만 해도 건강한 중생인데 먼저 해주기까지 하면요, 보살이죠. 왜냐, 나는 못 받았지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저 사람과 내가 둘 다 산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만약에 저 사람이 먼저 해주길 기다리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병이 깊어간다는 거를 물리적인 어떤 병이 깊어가는 것만큼 실감나게 느끼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예민하지만 않아요. 마음을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기만 하면요, 신경쇠약, 뭐 예민증 걸려서 죽어나가겠죠. 근데 보살은 그런 걸 또 극복하는 나름의 수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 공부가 있어야만 보살이 되는 이유가, 지식과 기술이 없는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육바라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니에지도요, 그냥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사람 사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즉 홍익 인간의 기술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바라밀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복을 짓자고 접근하면 하수고요. 왜 복이 될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왔으니까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육바라밀은 뭐예요? 남을 돕는 기술인 거예요. 그럼 남만 도우면 행복해질까요? 나도 행복해야지. 자리이타. 나도 내 본성을 발현해서 기쁘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줘서도 기쁘고요. 상대방도 도움받아서 기쁘고, 자기 내면에는 양심도 더 힘을 얻어서 배양이 되고 자극을 받아서 좋은 거고. 그래서 육바라밀만 서로 하고 다니면 대동세계는, 지상정토는 그냥 이루어지는. 지금 뭐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어떤 정치 체제에 있건 육바라밀과 이니에지만 투입되면요, 무조건 대동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조금씩 수정되면서 대동주의로 가요. 왜냐? 찜찜한 걸 계속 고쳐나가는 게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100% 안전한 게 아닌 이상 찜찜한 데가 있겠죠. 민주주의를 해도 뭔가 이상한 게 있죠. 국회의원 이게 찜찜하지 않아요? 민의를 대표한다는데 대표를 안 하면 어떡하죠? 얘네들이? 큰 구멍이 있는 거죠, 제도에. 얘들이 싸가지가 없으면요, 그 표 받을 때만 달콤하게 굴고 딱 자리 얻은 뒤에는 갑질할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고치자.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양심주의예요.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적인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높이 치는 이유는 그게 양심에 더 부합하니까, 군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양심에 더 부합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기준은 민주주의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양심주의가 기준이지.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이런 양심적인 공산주의로 자꾸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면 자명한 데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자체는 자본주의인데 이게 여기 어떤 양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양심적 자본주의로 끌고 가줘야 돼요. 공산도 나눠 먹겠다는 것만 있지, 양심에 맞게 나눠 먹어야지. 그냥 일괄로 나누면요, 양심에 다 찜찜해져요. 나는 일 덜 했고 얘는 일 덜 했는데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럼 안 좋죠, 기분이. 그럼 그것까지 섬세하게 보정해주는 공산이 돼야겠죠. 그럼 양심 공산으로 가면요, 누구도 불만이 없겠죠. 똑같아요. 자본주의로 하더라도 누구도 불만이 없는 자본주의는 양심 자본주의죠. 그럼 이게 서로 똑같은 게, 찜찜한 거는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 자체가 양심주의인 거예요.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우리 양심 공부라는 것도 완벽한 답이 있나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역량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양심 성찰이고, 그게 양심 공부죠. 똑같아요. 사회도. 계속 건강하게 굴러가는 사회가 홍익 사회고 양심 사회지, 어떤 아주 멋진 시스템을 단순히 갖춘 사회가 아니에요. 과정이 건강한 사회예요. 양심적으로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사회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힘들더라도 점점 나아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 사회는 계속 발전할 거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디로 갈지 몰라도 돼요. 미래 사회를 왜 우리가 재단해요? 그 시대에 가장 양심적인 사회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시대고 통용되는 진리는 홍익인간이고 양심주의고 별게 없고,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에 가장 자명한 선택을 하는 것 뿐이구나. 개인적인 수신의 차원이건 치국 평천하 국가적 세계적 차원이건 간에 똑같구나. 이렇게 아시면 아주 올바른 식견을 가지신 거고, 그게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한다는 점에서 적용돼야지 그게 진정한 양심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개인 세계 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인간관계를 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세계라는 것도 세계적인 인간관계입니다. 평천을 하려면 전 세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혐오감 갖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기본이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글로벌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옛날 제국주의 사회랑 뭐가 다를까요? 다른 나라 벗겨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제 뉴스 봤는데 이미 다문화 사회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에선 잘 못 느꼈는데 지방을 보니까 다문화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뭐 49%? 한 반을 찍어 보였는데요. 백인, 흑인 다 있어요. 백색, 흑색, 갈색, 막 홍색. 이거를요, 큰일 났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다문화를 녹여낼 수 있는 이미 홍익인간이고 양심주의예요.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세계 정복을 해야 될 분들이 세계를 만났다고 막 놀래고 그러면 안 되죠. 세계인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일 났어. 이거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인류 간에 그런 나라도 이제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나라가 이제 지자체 정도 되고 글로벌 사회로 갑니다. 무조건. AI 발전이 다 그 스타트죠. 우리가 살던 인류 문명이 많이 뒤집어지겠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양심해야 된다. 인간은요, 양심 대접 못 받으면 속상해요. 살맛 안 나요. 양심을 내가 하고 나도 받고 했을 때 살맛 나요. 그래서 그것의 전문가들이 철학자고 보살이고 군자라고 거창하게 불린 것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성숙한 인간일 뿐이에요. 더 건강한 중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홍익인간 이념이 별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홍익인간 이념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자꾸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양심주의, 홍익인간주의를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겠구나. 이 다문화를 하나로 꿰서 이끌고 나가려면 남북도 통일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끼리 이렇게 남한에서만 해도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얻고 양심주의, 홍익주의로 우리가 나갈 때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면서 극복할 때 오히려 전 세계적인 대안이 나올 거다. 대한민국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명감, 미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올바른 방식으로 극복해내기만 하면 너무 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앞의 문제부터 양심으로 해결하다 보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도 양심으로 대하다 보면 큰 그림이 나오게 되고 홍익인간 국가로 남한이 거듭나면 북도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보고요. 언젠가 같이 나갈 꼭 막 나라를 하나로 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도 저는 뭐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가면서 지자체 정도에 불과하다. 서로 소통하고 놀러 다닐 수 있고 양심이라는 큰 이념 속에서 함께 굴러가면 제가 주장하는 전 세계가요 홍익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세계 일가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도 통합될 겁니다. 왜? 모든 종교 성직자들이 그리고 신도들이 제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되도록이면 해놓으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홍익학당 강의 보면서 노시면요 이미 종교도 한 집안 된 거 아닌가요? 원불교 너네 무슨 강의 들어? 홍익학당 들어. 교회 니네는 우리도 홍익학당 듣지. 이미 종교 통일된 거 아닙니까? 교주는 다른데 아무튼 중간 선생이 다 이게 홍익학당으로 통합돼 버리면요 이게 뭐 하나가 된 거 아닌가요? 이건 현실성이 제일 높죠. 저희가 잘하는 분야고 가장 현실성 있게 전 세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종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당 강의 들으세요. 이 말만 하면 종교 일가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시스템마저도 AI 덕분에 분명히 세계 일가를 향해 갈 겁니다. 자기 한 나라에만 지금 이제 오히려 또 최근엔 더 우경화돼서 각 나라별로 막 보호주의로 막 빠져드는데 다 과도기라고 보고요. 언젠가는 인류 문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홍익주의가 진짜 빛을 발할 거다. 우리가 볼지 못 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홍익인간 이념을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이 주의대로 살아보면서 이것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답이다라는 거를 직접 살아보고 남한테 권하고 외치고 하는 걸로 우리 할 역할을 충분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결과물을 봐야만 양에 차시는 거 아니죠. 내가 내 삶에서 이미 결과물을 보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당연히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10,000년, 20,000년 가도 인류는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잘 살겠구나. 이런 그 확신에서 나오는 그 힘이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가면 뭐 10,000년, 20,000년 미리 못 봐도 다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만 살면 내 새끼들은 살겠구나.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겠죠. 이렇게 힘을 내서 갔으면 좋겠어요. 양덕이 답이다. 그래서 양덕이 힘을 내서 전 세계를 홍익 시스템으로, 양심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한 나라에서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 노릇 해보는 그거 뭐하게 5년짜리. 제가 저거 5년 하고 나서 학당 이미지만 안 좋아지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5년짜리 권력 맛보겠다고 말아먹을 수는 없어요. 목표가 우린 분명합니다. 전 세계인이 닦아야지 우리 남한 사람들만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남한만 양심 닦고 뭐예요? 중국은 뭐 세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또 우리는 피보고 전 세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처님이요 작은 나라 왕자였는데 나라가 망하는데도요 나라를 포기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당시 지금 미국과 중국 뭐 미국과 러시아급의 두 강대국 왕들을 제자로 둬버립니다. 괜찮은 전략이죠. 우리 딱 지금 남한이 고만해요. 옛날 부처님 나라 코살라국인가요? 예. 근데 부처님 나라는 망했어도 어디 가서 대접받은 게 왕의 스승들이 되노니까.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망할 거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양심의 가르침이 퍼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국기선양도 그만한 게 없다. K 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자.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소한 문제도 작아 보일 거고요. 내면에서 부정의 힘보다 긍정의 힘이 솟구치실 겁니다. 양덕들은요, 육남매 수행자입니다. 육남매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육남매에서 긍정의 힘을 길러내서 세상에다가 한번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